안녕하세요. 목재 업사이클링 교육을 맡은 주식회사 누나무 대표 이유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무는 정말 따뜻하고 또 포근한 그런 감정이 드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업사이클링 목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이겠죠. 우리 집에 우선 한번 가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했던 가구들이 있나?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해야 한다면요, 이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작은 스케치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가져온 재료를 보면서 업사이클 목공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에 맞게끔 짜투리 목재가 낫지 않게끔 스케치를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사이클 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들은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공방에서 사용하고 남은 길다란 판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판재를 가지고 작은 선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나무를 용도에 맞게 재단하는 겁니다. 나무를 3등분을 낼 건데요. 2등분은 선반의 다리가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반의 상판이 되도록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10cm 정도의 높이의 선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재 끝에 부분에서 줄자로 잰 다음에 10cm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어요. 자, 연필로 표시가 되었다면 이 위 부분을 톱으로 재단을 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톱을 잡는 손도 힘이 들어가지만은 부재가 흔들리지 않게 잡는 이 손도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바로 도구가 나무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목공 클램프입니다. 목공용 클램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되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톱을 이용해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재단하면 됩니다. 톱을 이용해서 재단이 끝난 이후에는 먼저 1차적으로 샌딩 페이퍼를 이용해서 나무를 샌딩해 줄 거예요. 자, 샌딩하는 방법은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샌딩을 해주면 됩니다. 나무의 결 방향대로 페이퍼가 이동되게끔 샌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차 샌딩이 끝났다면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옆면이 될 나무를 우선 세우고 그 위에 상판으로 될 나무를 올려주세요. 이때 손으로 나무가 너무 벗어나지 않게 직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직각을 잡았다면 그대로 살짝 힘을 줘서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 이후에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나사못이 박힐 위치를 먼저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드릴 비트의 위치가 나무에 박힐 정중앙에 오게끔 잡아주고요. 드릴은 항상 수직이 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먼저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을 뚫어준 그 위치에 나사 본스를 넣고 이제는 드릴을 이용해서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다 마친 이후에는 사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샌딩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마감대를 이용해서 색을 입혀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니스 같은 재질들은 옥의 가구들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스테인이고요. 우리는 오늘 실내용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성 스테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무에 색을 아름답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살짝 묻혀서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나무 결의 방향에 따라서 발라주면 조금 더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난 후 1분에서 2분 정도 목재가 흡수되길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벽면을 닦아주면 아름다운 무늬결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단 선반에서 조금 응용을 해서 2단 선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처음에 할 것은 2단 선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재단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미리 좀 재단을 해왔습니다. 2단 선반이 올라갈 위치에다가 이 작은 부목을 지지대를 먼저 고정을 시킬 겁니다.
50mm 정도의 높이를 두고 2단 선반을 설치할 건데요. 자로 약 5cm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표시된 부분에다가 작은 부목을 그대로 부착을 시켜서 두 번째로 올라갈 이 선반, 2단 선반을 강하게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풀을 이용해서 접착을 시키겠습니다. 선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흘러나오는 그 목공풀은 물티슈를 이용해서 살짝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목공풀이 마르기까지 놔두고 다른 부재들을 먼저 샌딩 페이퍼를 이용해서 샌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목재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긴 부재의 목재를 수직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작은 부재의 목재를 보시면은 아까 지지대가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직각이 되게 손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직각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직각을 맞췄으면은 살짝 위에서 아래로 부재가 흔들리지 않게 눌러주고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나사못이 들어갈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체결하겠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우선 선반이 완성됐습니다. 이 선반 위에 아까 그 설치된 지지대 위에 두 번째 올라갈 2단 선반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조립도 편하고 훨씬 더 강한 2단 선반이 완성됩니다. 자, 부재를 올려놓고 이 상태로 그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나사못을 박을 위치에 정확하게 나사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못을 박을 때 나무가 쪼개지는 그런 불상사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립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눈으로 날카로운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도 보이고 이런 조립이 이루어진 부분, 직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되게 손으로 만졌을 때 날카롭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포를 약간 대각선으로 세워서 전부 각을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샌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샌딩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마감재를 바르기 전에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감재를 바르고 나서 샌딩을 하려면 이미 마감이 되어 있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샌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마감 샌딩을 할 때는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만졌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전체적으로 갈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수성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옷에 묻게 되면은 염색제와 동일해서 그대로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스테인을 바를 때는 잘 안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앞치마 같은 걸 해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성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 한 2회에서 3회 정도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스테인이 마르게 되면은 2회, 3회 바르게 되면은 조금 더 선명하고 예쁜 빛깔의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을 바른 요령은 1차적으로 바를 때는 조금 빠르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군데를 바르고 다른 군데를 바르게 되면은 약간 얼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스테인을 바른 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폐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1단 그리고 2단 선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드릴 같은 간단한 공구만으로도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버려진 폐 목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